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7월 2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강급자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결승 진출이 달려있는 편성에서 맞대결 양상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광명 우스컵 8경주 같은 경우는 맞대결이 아니라 3명의 강급자들이 접전을 펼쳐 나가면서 결국 양희천이 결승 진출에 성공했고 박진철, 오기현은 결승 진출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급자들끼리 타협점 찾아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졌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완승으로 경주가 좀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고 7경주 같은 경우는 이성룡의 박성근이 들어왔죠. 해설방송에서 이성룡의 윤진철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박성근이 착순과 진입하면서 배당이 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승 가지 못한 강급자들이 대거 6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재기량만 발휘 나간다면 무난하게 완승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강급자가 파업이면 비파업 라인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고 강급자가 비파업이면 또 파업 선수들의 기량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편성도 있는 것 같고 좀 배당이 발생이 될 수 있는 후차권도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스컵 11 결승 경주 같은 경우는 김동관을 제외하고 6명의 선수가 강급자들이죠. 특성급 강자 빠진 경주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 비파업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완승으로 경주가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종훈 혜택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류근철, 윤호신, 임유섭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습니다. 류근철, 윤호신, 임유섭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면서 인터벌 훈련 내용은 금요경주하고 토요경주 초반부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전일 김민호가 좀 금요경주 때 보여줬었던 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인정받고 편안하게 경주를 풀어 나갈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고전을 하면서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김민호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득점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김다빈 외에는 연대 세력이 없습니다. 나머지 5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민호 금요경주처럼 과감한 작전 펼쳐 나간다면 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일 같은 양상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김민호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금요경주 때 주도력을 발휘 나갔습니다만 김민호 자체가 자력 능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상당히 좀 답답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김다빈이 선행력을 발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다빈이 먼저 힘을 써주고 김민호가 몰고 가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간다면야 유리한 상황에 경주로 흘러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배당 가능성 상당히 열려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배당 가능성 한번 먼저 체크해서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 선수들의 연합입니다. 주병환이 있고 양기원이 있고 김태훈, 윤호신, 윤진철이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윤호신의 선정 가능성 금요경주 때도 마크되니까 추입이 나왔었던 윤호신입니다. 양기원이 힘을 써주고 윤호신, 윤진철, 김태훈, 주병환 수들을 자리 잡게 된다면 김민호가 딱히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죠. 때려도 시속감이 어중간합니다. 그렇다고 김다빈이 확실하게 타임을 잡고 힘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은 다분한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죠. 윤호신과 윤진철의 연합이에요. 6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양기원 훈련하다 낙차 사고 당했다 말씀을 인터뷰에서 밝혔었는데 전일은 또 마크되니까 잘 쫓아갔습니다. 먼저 내손 잡고 힘을 쓰고 6번과 전략적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6번, 7번하고 6번, 4번이죠. 6번, 7번, 6번, 4번은 이번 편성 김민호의 연대가 없기 때문에 이번 편성 배당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 7하고 6사를 먼저 한번 공격적으로 6, 7하고 6사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금요경주처럼 재기량 발휘 나가게 된다면 김다빈이 때려주고 1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1번이 3번을 달고 쏘는 작전 정도 쏘는 작전은
아무래도 좀 김민호도 선이 긴 거리 나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을 몰고 가고 3번을 몰고 가고 1번이 넘어서는 작전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 비팝 라인 쪽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호신이 끌어내서 받아가거나 힘으로 버텨낸다면요 1번하고 6번이죠. 1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타협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리 들어간다면 1번 3번입니다. 1번과 6번이요. 1번하고 3번, 1번하고 6번. 아무래도 김다빈보다는 뭐 윤우신 쪽으로 뭐 득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팔려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뭐 김민호가 김다빈과 호흡 맞춰 나가지 뭐 윤우신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1번과 3번 동반 입상, 1번과 6번을 차선으로 김민호가 선전 펼쳐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전 배당 가능성을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에서 67하고 64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뭐 최병일이 전일 좀 긴거리 나섰다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뭐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지웅, 전종원, 박성근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반면 장지웅하고 정지민하고 류근철, 이유진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비팝 라인이 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금일 경주 때 최병일이 류근철의 후미 공략해 나가면서 추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전반적인 힘 대결은 류근철이 때렸을 때 정지민, 이유진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최병일이 쉽게 뺏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도 물론 뭐 최병일이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이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유진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류근철이 잡아 돌리고 정지민이 때리고 정지민이 때려주고 2번이 몰고 가게 된다면 최병일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도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솔직히 전일 불안했습니다만 타정부터 임유섭이 때려주니까 이유진이 마크를 지켜냈습니다. 결국 뭐 직선에서 잡히면서 동시차 일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유근철이 때려주면 이유진 마크는 가능할 것 같아요. 초주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초주부터 때려버린다면 최병일이 고정할 수 있는 만큼 배당 노려봐야 됩니다.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지민이 때려주고 류근철이 몰고 가는, 정지민이 끌어내서 류근철의 뒤로 받아가는 2번하고 4번,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2번 편성 배당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4번이죠. 2번하고 5번입니다. 2번하고 4번,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을 한번 공격적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4번, 2번하고 5번 쪽을 먼저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처주부담을 이유진이 안고 있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최병일이 먼저 시작하는 경주는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덮고 시작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병일이 가게 된다면 2번 류근철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일 경주처럼 아무래도 최병일이 또 직접 경주를 펼쳐 나가기보다는 류근철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지웅이 호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1번과 3번 파업 라인 쪽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 2하고 1, 3이에요. 1, 2하고 1, 3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한 차권 더 노려본다면 7번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일 내선 파면서 박성근이 착순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뭐 전반적인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빠 보이질 않았습니다. 뭐 최병일이 강추국으로 나서고 있긴 합니다만, 전일 봐서는 아무래도 힘든 견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1번, 2번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3하고 7까지 충분히 배당판 보고 한번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은 좀 현장에서 전반적인 편성 분위기 보고 한번 삼복승이라든지 과감하게도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5기호 전일 저치기 나서려다가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필 강급자들 3명이 접전을 펼쳐 나갔었죠. 한 명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양희천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양희천의 선전을 먼저 공략했었는데 박훈재를 달고 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국 5기호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5기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재호와 협공 펼쳐 나가거나 정동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기오 좀 깝깝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파업 세력은 주석진하고 박훈재, 조동우, 이재일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파업 선수들 마찬가지예요. 뭐 주석진도 그렇고 박훈재도 그렇고 앞선에서 화끈하게 땡겨줄 만한 선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기호가 타점 잡고 힘을 쓰는 데 있어서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재호가 초주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오기호가 자리 잡게 된다면 정동호가 좀 앞선에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연이틀 죽 썼습니다만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선발급 경주처럼 타점 잡고 힘을 쓰면 아무래도 오기호가 활용해 나가면서 조재호까지는 불러드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조재호 마크 놓칠 때도 많습니다만 금일은 먼저 시속감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크 정도는 지켜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치기 나서는 과정에서는 마크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내손 잡고 힘을 쓸 때는 조재호 충분히 마크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주석진도 2번의 뒤를 노리려고 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하고 3번 정도는 2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 4나 2, 3입니다. 2, 4경주권, 2, 4경주권 2번과 4번 쪽 오기호는 4번을 챙겨줄 가능성이 높다. 털리면 주석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들한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오기호가 조재호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덮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덮이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의 완승이죠. 3번하고 5번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전일 이제1 3차권 진입하면서 세레머니 근사하게 했는데, 이번 편성 주석진의 뒤를 잘만 물고 간다면 2차, 3차기 아닌 2차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컨디션 전반적으로 몸 상태는 괜찮아 보였었다는 점에서 3, 5하고 3 하나입니다. 3, 5하고 3 하나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0%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기호가 특선에서 죽쓰다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뭐 자력 능력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먼저 잡아 돌리게 된다면 이번 배성 2번 4번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정동호도 받아서 가게 된다면 앞선에서 넘어올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삼복선에서도 충분히 정동호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반적으로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고 2번하고 4번, 2번하고 3번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구경주입니다. 뭐 윤진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선에서 졸전 끝에 강급됐었던 윤진규 연이틀 타이밍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금일만큼은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윤진규가 직접 때리지 않아도 김광건을 활용해 나갈 수 있고 김근영과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파업선수들의 기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우가 있고 황정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주동이 있고 최원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진규의 뒷자리를 아무래도 빼앗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뭐 김광근이 주도권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바퀴까지는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진규가 반바퀴 지점에서는 아무래도 1, 2코너 지점에서는 세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근영이 1차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마크는 김근영 쫓아올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6번,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 경주의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도 김주동이 추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빼앗는 다음에 쫓아갑니다. 2번하고 5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입니다. 2번하고 5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는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2번하고 6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 하시되 2번하고 5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분명 4번, 2번, 6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최원호가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고 끌어내게 된다면 최원호의 뒷자리를 김주동, 황영권, 이재우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뭐 최원호가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주동이 세게 나가면 황정현과의 동반 입상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하고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3번,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충분히 공략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근영이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이죠. 이 5번하고 6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5, 3하고 5, 6입니다. 5, 3하고
5, 6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 이번 편성 윤진규가 금일은 뭔가 좀 보여주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광근이 또 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김광근을 활용해 나간다면 세게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근영과의 협공이 우선인 만큼 2번하고 6번이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5번 빼앗는 데는 귀신이죠. 2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이 아니기 때문에 전일 같은 직선 추입발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전일 박진철이 직선에서 취입기를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결국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필 강급자 3명이 출전하는 경주에 출전하다 보니까 아쉽게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진철이 그렇다고 시원스럽게 경주를 이끌어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죠. 몰고 가서 운영으로 극복해 나갔었던 박진철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금일은 아무래도 강자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박진철의 연대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진원이 있고 손진철이 있는데 손진철이 앞에서 때려줄 일은 만무한 것 같고 이진원도 박진철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진철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김광호를 중심으로 전준영 여기에 김광석 오진우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김광호가 힘을 쓰고 전준영이 막해 나가고 김광석 오진우가 쫓아가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박진철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에서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박진철이 이진우를 챙겨 나가는 작전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비팝 라인입니다.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은 이래저래 경제 중심이라는 점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아무래도 외선에서 날라올 선수는 김광호의 선행 활에 나갈 수 있는 선수는 전준영이죠. 1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타협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3번입니다. 1번하고 2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진원과 협공이죠. 비파업 라인입니다.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주력으로 1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이 때려주고 2번이 몰고 가는 과정 5번하고 7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김광호의 선행은 전주정이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김광석의 마크입니다. 2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진철이 이번 편성 시속이 빠른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짧은 저축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다. 30% 이하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 2 주력입니다. 1, 3이 주력이죠. 1, 2가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2번, 4번, 2번, 5번까지는 좀 과감하게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진철의 3복승 가능성 충분히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빨래줄 경주 진행이 된다면 3복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연 손진철이 3복승까지 가능할지 아니면 비파업 선수, 파업 선수들의 완승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잘 분석해서 좋은 차권 음성에서 말씀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결승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김동관만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은 특성급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입니다. 여기에 또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졌죠. 김동관하고 임유섭, 정윤재는 비파업 선수들이죠. 반면 양희천, 이성용, 김태한, 김주석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김태한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양희천, 이성용, 김주석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임유섭이 먼저 서두르던가 정윤재가 먼저 서둘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태한도 내선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임유섭도 그렇고 정윤재도 그렇고 경주를 풀어나가기는 더욱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주 양희천하고 이성용의 몸 상태가 원체 좋죠. 양희천하고 이성용 전혀 참 아쉬움이 남는 경주였었던 것 같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주 이성용이 가면 파업 선수들 묶어서 윤진철하고 주석진을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이성용의 후미를 박성근이 내선 파면서
붙었습니다. 윤재철이 취임 노려봤습니다만 결국 이성용의 박성근, 윤재철이 3차권 진입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고 양희천도 강급자들 2명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급자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박훈재가 끝까지 마크 지켜내니까 파워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두 선수의 몸 상태가 괜찮다는 점이죠. 아무래도 이성용도 강자 빠진 2루 경기 때는 가끔 저칭이나 추입으로 우승 차지해 나갔습니다. 양희천은 아무래도 타이밍을 잡을 기회가 없다 보니까 고전하고 말았었는데 우승급에서는 뭐 펄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4번하고 2번에 도움 받는다면 7번과 6번에 동반 입상으로 이번 편성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6기 동기생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7번과 6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을 7번하고 6번,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주석이 때려주고 7번의 뒤를 막혀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 2번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파업, 비파업 양분하기 라인 크로스보다는 어느 한쪽의 완승으로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힘 대결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 7번, 6번 16기 협공 복승을 기본으로 7번과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윤재가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 내비두고 먼저 서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타정부터 때려야 됩니다. 때리게 된다면 정윤재가 끝까지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민섭이 몰고 가고 김동관이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민섭이 정윤재를 챙겨 취입해 나가는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1번가의 동반 입상도 가능한 만큼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은 비팝 라인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라는 점에서 3호하고 3일까지는 함께 생각할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 파업수들이 많죠. 김태환도 먼저 내선 잡으면 시속감이 좋습니다. 양희천, 이성용, 김주석 순으로 4번, 2번, 7번, 6번 순으로 견주가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전 7번, 6번 쪽을 먼저 7번,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채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